대한민국 넘버원 투자 상담 토크쇼 쫄지 말고 투자! 예,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 송은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드버스 인사이트 홍준입니다. 네, 오늘 아주 멋지신 분이 네. 머리색도 그러니까요. 머리색이 좀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안 보일 것 같아요. 예. 근데 머리를 지금 이게 보라색이죠? 보라색인데 블루 계열의 이게 아주 특이한 색. 제가 이런 색상 저도 해보려고 했었거든요. 이거 쉽지 않은 색상인데. 네. 그렇군요. 네. 하여튼 회사 이름은 슈퍼빈. 슈퍼빈. 슈퍼 쓰레기통입니다. 네. 슈퍼빈 회사의 대표 김정빈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본인 소개와 회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네, 저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쓰레기통을 만든 회사의 대장 김정빈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사람처럼 생각하고 네. 뭐 한다고요? 판단할 수 판단한다. 이미 설명해 주신 거에 몇 개가 들어간 것 같아요. 이제 업 자체는 아까 뭐 재활용품 쓰레기통에 관련된 건데 그 앞에 말을 보니 뭔가 우리가 작년 하여튼 올 초까지도 계속 핫했던 AI 관련된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대체 어떻게 판단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저희가 만들고 있는 쓰레기통은요, 저희들이 버리는 생활 폐기물들이 재활용이 가능하냐 그렇지 않냐를 빅데이터 기반으로 학습을 해서 그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기계가 스스로 선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을 갖도록 만들어진 로보틱스 기술입니다. 그러면 로보틱 기술이고 그걸 활용해서 뭘 만드시는 거예요? 진짜 쓰레기통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네, 그렇죠. 쓰레기통을 만드시는 건가요? 네, 저희는 이제 진짜로 쓰레기통을 만들고요.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이제 쓰레기를 버리고 기계가 이제 그거를 선별해서 판단하고 그 평가를 해준 다음에 그거를 이제 사용자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는 그 페이백 기능까지 갖고 있는 쓰레기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딱 말씀 들어보니 가정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이제 아직은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여러 형태의 모델을 개발하진 않았고요. 이제 약간 집에 있는 큰 냉장고 정도 되는 사이즈의 이제 쓰레기통을 만들어서 약간 밴딩형이죠. 밴딩형으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그 하나의 이제 제품으로 지금 시장에서 이미 대표님 제품이 나와 있는 상황인가요? 네, 올 초부터 저희가 시장에 공급을 하기 시작했고요. 지금까지 이제 14개의 지자체와 기업에 36대 정도가 보급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가 지정한 어느 장소나 뭐 기업이라 하면 어떤 특정 기업에서 그냥 도입을 해서 쓰고 있는 건가요? 네, 여러 가지 이유로 갖다 쓰시더라고요. 어떤 여러 가지 이유인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CGV 극장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극장, 네, 이제 CGV 극장 같은 경우는 저희 쓰레기통을 이제 5개 광고 채널처럼 만들어서 이제 광고주들에게 섭외를 해서 이제 랩핑 광고도 하고 있고요. 또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쓰레기를 버리러 와서 포인트를 적립받으러 오면서 이제 그런 광고에 노출될 수 있는 효과를 노리는 것도 있고요. 제주도의 이제 삼다수 같은 경우는 페트병에 음료를 담아서 팔잖아요. 그러니까 그 페트병을 이제 회수해야 되는 이제 책임감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또 회수하기 위해서 사회공헌 활동 측면으로 저희 또 제품을 구입해서 보급하고 있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그 거기에 모아진 그 페트병이나 그런 재활용 쓰레기들은 누가 수거해 가는 건가요? 지금은 이제 저희가 수거를 직접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의 이제 그 쓰레기 분리수거 체계를 보면 일단 사람들이 이제 분리수거해서 버린 것들을 재활용 업체들이나 또는 이제 공공기관에서 지자체에서 그거를 이제 싣고 가는데요. 사실은 그 과정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혼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쓰레기 선별장에 들어가서 다시 사람 손에 의해서 구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이런 어떤 그 프로세스의 비용이 좀 크다고 보고 있고, 기계가 적어도 자기가 판단해서 선별을 해냈다면 그거를 기계 안에서 상품화를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재활용 공장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직접 물류를 실험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체 이 냉장고만한 기계라고 했는데 얼마만한 단위로 이렇게 수거를 하고 해야 되는 건가요? 저 그 안에 이제 그 캔이나 페트 같이 재활용이 돼서 자원화가 바로 될 수 있는 이제 쓰레기들이 약 3,000개 정도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기계를 설계를 해놨고요. 그 안에 이제 들어가고 나면 인식돼서 선별된 대로 이제 그 품목별로 이게
축척이 되도록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압착이나 파쇄가 돼서 쌓이도록 그런 기능까지 속에다 들어있는 건가요? 들어가 있고요. 처음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 파일럿 제품을 만들어서 작년에 이제 테스트를 할 때는 3,000개 정도 들어가는데 한 열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3,000개 들어가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대표님? 3,000개 하는데요. 그래도 뭐 한 하루 이틀 걸리지 않나요? 그래도 2, 3일 이상은 걸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하루에 1,000개씩 봐도. 네. 보통 30분에서 1시간이면 3,000개. 그래요? 네. 그러면 3,000명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 기계를 저희 제품을 쓰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저희 수거팀이 오면 이제 줄 서 있다가 수거가 되면 바로 그러니까 한 분이 그러니까 막 1,000개씩 갖고 와서 드시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한 명이 대표님 하나를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네, 하나를 하는 게 아니라 푸대자루에 막 담아갖고 오셔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졌고요. 네네네. 그래서 사용량은 늘었는데 사용하시는 분들의 수가 늘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들 말로 이제 헤비 유저, 그거를 이제 약간 직업처럼 해주시거나 체리피커가 주신 거죠. 근데 뭐 좋은 거니까. 좋은 거죠. 저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제가 사실 집안일 중에 유일하게 하는 게 분리수거. 와이프에겐 죄송하지만 분리수거만 거의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분리수거를 저는 이제 아파트에 사니까 아파트 분리수거 방식을 보면 보통 이제 종이, 그 다음에 비닐, 그 다음에 페트, 그 다음에 그 이외에 기타 공병이나 그 캔을 따로 하고요. 그 다음에 큰 것들은 뭐 요즘은 이제 소위 말하면 금액을 내고 뭐 가구라든지 집기 이런 거는 따로 내도록 돼 있고요. 그렇게 해서 분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그 아파트 내 사람들이 잘 해주시긴 하지만 100% 분리되느냐에 대한 퀘스천이 있고 또 저도 이제 그러면서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이 비닐류가 우리가 다 인식하는 만큼의 비닐류가 명확하지 않아서 섞이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 다음에 들은 걸로는 페트병 같은 경우에 라벨이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 라벨은 사실 또 페트는 아니라서 구분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유팩 같은 경우도 그쪽에서 이제 그거 해주시는 거는 추천해 주시는 거는 우유를 다 먹고 우유팩에 물을 넣어서 헹궈서 말려서 사실은 종이로 이렇게 분리수거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 정도까지는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저희 집도 뭐 맞벌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사실 그만큼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상황이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서 그러면 이 기계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전처리 작업이라 그래야 될까요? 쓰레기 전처리 작업이라니까 이상하긴 한데 그런 것들을 다 해서 뭔가 맡겨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뭐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어떻게 지금 뭐 효율화가 되고 있는 건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분리수거를 한다라는 건 분리수거가 된 것들이 재활용이 되기를 바라는 거고요. 그렇죠. 그게 재활용에 적합한지는 그거를 가져가서 돈을 주고 사가는 누군가가 있는 사람 입장에 서보면 알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분리수거를 했는데 저거를 돈 주고 누군가가 사가지고 갈 만하다면 그건 상품의 가치가 있는 거고요. 거죠. 저걸 돈 주고 사갈까라고 막 이렇게 의구심이 들면 그건 이제 상품화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분리수거를 하는 체계를 보면 아파트는 사실 굉장히 잘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니까 생활 쓰레기가 나오는 양 중에 저희들 고객사들의 데이터를 모아보면 약 40%가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고요. 60%가 다른 주거 지역이나 상업 단지에서 나와요. 근데 아파트는 이제 주민들이나 경비 아저씨 또는 이제 거기서 함께 그 커뮤니티에 살고 있는 분들이 상품화가 되도록 최대한 손을 많이 쓰세요. 그러니까요.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바로 재생 공장으로 간 만큼 상품화가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파트를 벗어나면 이제는 그게 완전히 무법지대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세금이 들어가서 그거를 이제 수거를 해서 쓰레기 선별장에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거를 체리피커처럼 할 수 있는 걸 골라내고 나머지 이제 다 소각 매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대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희 제품이 아파트 안에 들어가서 서비스를 하기보다는 아파트가 아닌 지역에 들어가서 하는 게 이제 그런 경비 아저씨들이 하거나 아줌마들이 해주는 역할을 이제 대신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지금까지 이제 제품화를 그러니까 상품화를 할 수 있는 쓰레기는 굉장히 범위가 협소해요. 그러니까 아까 뭐 페트병의 라벨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 이제 그 부분에도 조금 이제 다른 이야기가 있기는 한데 대부분의 생활용 쓰레기들은 원가 절감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디자인된 상품들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재활용 프렌들리하거나 에코 프렌들리가 아니고 그냥 원가 프렌들리하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가격 경쟁력을 위해서. 네. 또는 이제 뭐 마케팅의 이제 인식을 잘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상품이 디자인될 때부터 재활용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재활용된 양이 아무리 분리수거를 열심히 해도요, 그 양이 굉장히 미미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원하는 이제 미래의 모습은 그거를 이제 백월드로 해서 지금 첫 단계부터 이렇게 밟아가는 거지만, 생산자들이 생산을 해낼 때부터 소비자에게 선택받기 위해서 리사이클 프렌들리하게 상품을 디자인하는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인플루언서가 되려면 저희들이 그거를 가지고 와서 상품화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뒷단을 이제 설계를 해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쓰레기를 저희 제품에다가 버리고 보상을 받고, 저희는 그걸 실제로 자원화를 하고 거기서 생기는 또 재원을 가지고 사람들이나 사회로 또 환원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서비스가 설계가 되면 사람들은 이제 저희 슈퍼빈이 받아들여주는 그렇죠. 제품으로 설계된 제품을 선택하게 되거든요. 예. 자, 여기까지. 재밌는데요? 네, 너무 잘하셔서. 잘하시고, 그래서, 근데, 자, 너무 길면 또 이게 아니니까, 저희가 시간 또 제한이 있으니까. 자, 대체 우리는 그러면 기술이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쓰고 있는데, 대체 언제 이 기술을 쓰고 있는 건지, 그리고 기술의 그 출처가 어딘지 조금 뭐 얘기를 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전 사실 이제 엔지니어가 아니어서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는 있긴 한데, 저희 이제 CTO의 그 얘기를 열심히 공부하는 걸로 말씀을 좀 드리면, 그 인공지능이라는 영역이 굉장히 핫하긴 한데, 그 핫한 부분이 이제 다 사업화가 되고 있는 건 아니었고요. 그 부분에서 이제 가장 이제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게 어떤 거를 학습시킬 것인가였거든요. 그런 데이터가 뭐가 그렇죠. 있냐. 네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영상을 찍기도 하고 사람 안면을 찍기도 하고 막 하는데, 저희 이제 그 데이터를 이제 생활용 폐기물들의 이제 그 이미지를 이제 구축하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이미지가 어느 정도 구축이 돼서 그걸 저희가 알고리즘에 넣어서 돌려봤더니, 이제 저희 기계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투입을 하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들어가는데요. 컨베이어 벨트 타고 들어가는 끝단에 가면 저희 이제 카메라가 이제 이미지를 인식하고 그 이미지를 인식한 걸 그 안에서 이제 판독을 해서 이제 그걸 결정을 하는데, 재밌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페트병이나 또는 이제 캔 같은 것들이 구겨지거나 파쇄가 될 수 있잖아요. 또 오물이 많이 묻었을 수 있고. 근데 사람의 눈으로 봐서 오물이 묻었지만 이거는 가져가서 세척하면 재활용이 되고, 이거는 이제 너무 찢었기 안 되고,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기계가 똑같이 사람의 시각 정보를 받아들여서 판독할 수 있는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판독되는 기능이 전체 제품의 애큐러시의 한 70%를 담보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정도 정보를 갖고 저희들이 판독을 하고 있는데, 데이터는 이제 계속 구축이 되어가고 있고요. 잠깐만요. 네. 자, 그러면 그때 우리가 분류해내는 그게 어느 거를 할 수 있어요? 어떤 거는 예를 들면 뭐 어떤 사람은 엉뚱한 걸 넣을 수도 있고, 그렇죠. 갑자기 신발을 넣거나 이러면 안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발을 넣으셨군요, 옛날에. 그런 것들을 넣으면 이제 저희 슈퍼빈은 이제 리젝을 할 수 있는 그 판단력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은 받아들이는 제품에 대한 학습보다는 이제는 리젝을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학습의 범위가 더 넓어지고 있어요. 아무튼요. 자, 지금 현재로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고 구별해내는 제품들이 어떤 것들이에요? 지금 받아들이는 거는 페트류나 알루미늄류, 그다음에 천류로 된 생활 제품들을 천류로 된 생활 제품 뭐가 있을까요? 뭐 통조림이라든지 어머니들이 쓰는 이제 뭐 그 양념통 같은 데 들어가 있는 것들은 이렇게 그런 어떤 용기인데 용기의 재질이 철이거나 알루미늄이거나 페트병인 걸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반납을 하면, 그런 거를 거기다 버리면 얼마를 어떻게 받아요? 얼마의 시간 동안 금방 뭐 이렇게 바로 넣으면 바로 나오는 건지. 지금은 이제 개수당 카운터를 하고 있고요. 개수당 페트는 10원. 페트는 10원. 그다음에 철이나 알루미늄은 그 소재 구분하지 않고 저희가 지금 15원까지 드리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핸드폰 번호에 적립이 되고, 사용자가 이제 핸드폰 번호로 자기를 인식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핸드폰 번호에 그게 포인트가 2,000점 이상 쌓이면 2,000원. 2,000원. 1포인트가 1원이거든요. 그래서 2,000포인트 이상 쌓이면 1,000포인트 단위로 계좌 이체를 저희 회사에 요청할 수 있고요. 저희 홈페이지에서 전화번호 넣고 이제 본인의 신원만 확인되면 저희들 계좌로 이제 그걸 현금으로 입금시켜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은 실제로 그렇게 해서 수집된 게 아까 대표님 말씀처럼
추가적으로 부가가치가 나오는 게 그 금액 이상은 실제 나오고 있는 건가요? 지금은 거의 똔똔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같은 수준으로. 근데 네. 그게 사실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쵸. 큰 금액인 것 페트병 하나에 같아요. 10원 또는 캔 하나에 15원이라는 금액이 저희들이 그거를 저희 기계 이름은 이제 네프론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네프론이라는 거는 그 사람 몸의 신장, 그 몸속에 노폐물을 걸러주는 게 콩팥이잖아요. 아, 네. 네이밍을 잘 하시는데요. 네, 네. 콩팥이 그 노폐물이나 몸속에 독소를 제거하는 최소 기능 조직 단위가 네프론이래요. 그래서 좀 어렵긴 한데 저희들끼리는 이제 네프론이라고 네. 불러요. 그 네프론이 이제 그거를 받아들인 다음에 그걸 상품화하고 저희가 그거를 직접 재생 공장에다 판매를 하거든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재원이 현재는 거의 100% 네. 이제 사용자들에게 지금 환원되도록 구조를 짜놓고 있어요. 예. 그 유리 병 이런 거는 아직 네. 무게 때문에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인식에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그게 재활용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페트는 파이버로 만들어지고요. 네네네. 알루미늄이나 철캐는 네. 스크랩으로 네네네. 자원화가 되는데 네. 병을 재활용하거나 자원화하는 프로세스를 제가 아직 발견을 못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매입을 해도 사람들에게 사용자들에게 갖고 와도 네. 그거를 갖다가 어디서 써야 되는지를 제가 못 찾겠는 거예요.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보통 맥주병이나 제가 워낙 바카스를 많이 마셔서요. 바카스 병은 결국은 그냥 다시 병으로 또 사용되더라고요. 그렇죠. 그건 이제 파쇄하는 게. 재사용. 재사용. 리유즈예요. 아, 그래서 재사용과 네, 차이가 재활용은 있군요. 다르죠. 예, 그러니까 빈병이나 그러니까 맥주병이나 소주병은 네, 재사용. 병 맞습니다. 보증금이 들어있어서 맞습니다. 네. 깨지면 안 되고요. 네. 병을 살 때 보증금을 디파짓하고 병을 돌려주면서 디파짓을 돌려받는 제도가 되어 있고요. 그거와는 다른 거군요. 이 다른 네. 거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유럽은 캔 음료나 페트병 음료에도 보증금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병에만 현재 부과가 들어가 있는 되어 거죠. 있죠. 저 그리고 딱 대표님 말씀드리니까 또 하나 궁금한 건 아까 그렇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관심 있는 분들은 왕창 가져온다고 하시니까 이 한 대당 쌓을 수 있는 혹은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을 늘리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일 것 같은데요. 그 사이즈를 아까 3,000개라고 하셨는데 뭐 좀 늘리면 3만 개 이렇게 늘릴 수 있으신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늘릴 수 건가요? 있겠죠. 있는데 네. 늘리면 제품이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제품 아니라 이게 커서 그렇다는 건가요? 아니요. 개수가 이제 많이 커져가지고 네. 한 개로 너무 많이 처리가 되면 네네. 여러 개를 필요하지 않는다는 지금 그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 그 제품 판매에서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아까 리유즈 되는 것들이 결국은 다시 이제 뭐 비용까지도 될 수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스타트업으로서 현재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아주 단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제조 원가 이상에서 나는 판매 이익 네. 또는 렌탈을 해줬을 경우에 이제 렌탈 이익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설치하고 나면 네. 그 사용자들의 데이터와 보상 그리고 이제 기계 메인테인을 관리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수수료 요 구조로만 딱 가져가고요. 자, 네. 그러면 그 말씀하셨으니까 대체 이거를 사는 그쵸. 사람들은 주로 누구고 얼마에 팔고 계신가요? 네. 뭐 밝히실 수 있는 만큼. 네. 예. 아까 네, 네. 아까 뭐 비밀인가요? 기업이나 이렇게 지자체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혹시 이 방송을 그럴 일은 없지만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 혹시 공무원이시거나 그런데 이걸 도입해야겠다. 이걸 도입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예, 그래서 얼마 정도의 예산을 써야 될지 뭐 이런 거 좀 알려주시는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죠.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실증 사례를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저희 그 네프론을 쓰고 있는 지자체 중에 지금 가장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곳이 구미시고요. 구미시.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시가 예. 이제 시범 사업으로 6대를 이제 운영을 해봤어요. 네. 6대를 운영을 해서 재활용품을 회수를 해보니까 건설비만 토지 비용 빼고도 100억 들어가고 연간 40억 이상이 들어가는 쓰레기 선별장에서 내놓는 그 뽑아낼 수 있는 재활용품의 10%를 이 6대가 이제 수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구미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지금 쓰레기 선별장으로 들어온 것 중에 재활용이 되는 것들을 빼고 나면 나머지 것들을 소각하고 소각된 잔액을 이제 매립 처리를 하고 있는데 소각장이 월 200톤까지만 소각이 가능하대요. 근데 지금 월 200톤 이상의 쓰레기가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안에는 그분들 이제 그 필드 촉으로는 20% 이상이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이 섞여 있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쓰레기 선별장에서 선별을 다 못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00톤의 한계가 넘어서게 되면 또 100억 이상을 들여서 소각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슈퍼빈의 제품들을 보급해서 쓰레기 선별장으로 유입되기 전에 이거를 빨아들여내면
소각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입의 양이 줄 수 있을 거다라는 이제 저희가 가설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아마 내년에 저희가 실증 사업을 이제 확장해서 해보면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들어간 저희 이제 제품 가격은 일단 판매 가격만 그 부가세 별도로 2,100만 원으로 저희가 공시는 하고 있습니다. 대당 2,100만 원. 네, 한 대 2,100만 원. 네. 한 대에 2,100만 원. 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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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상당히 비싸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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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술은 뭐 대표님이 아까 CTO가 계시다고 그러는데 뭐 대표님이 네, 원래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 기반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는 인공지능을 갖고 시작을 한 건 아니었고요. 쓰레기에 대한 어떤 자원화에 대한 이제 그 선별을 뭔가를 하고 싶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뭐 데이터의 형상이냐, 바코드냐 뭐 이런 걸 갖고 이제 창업할 때 초기에 논의가 됐는데, 저희에게 투자를 했던 이제 미래지주가 이제 카이스트가 대주로 있는 투자 회사거든요. 그쪽에서 투자를 하고 나서 이제 심사역이 인공지능 중에 카이스트에서 휴보에 탑재됐던 인공지능이 있는데 그게 이제 휴보 외에는 잘 안 쓰여지더라. 한번 원래는 제가 그거를 이제 개발하신 랩이 이제 RCV 랩의 권인소 교수님 팀이었는데요. 권인소 교수님을 제가 이제 면담을 해보니까 원래는 무인 자동차용으로 개발을 하셨었대요. 근데 이제 현대자동차나 우리나라 이제 완성차 업계에서 자체 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그냥 실험실용으로 갖고 계셨었는데, 그거를 이제 휴보에 탑재해서 2015년인가 이제 달파 로봇대회에서 우승을 했고, 그런 정도의 이제 효과는 이제 검증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이제 그 사용권을 이제 이전 받아서. 그리고 사람들도 일부 그 실험실 출신이 오신 건가요? 네, 그 RCV 랩에서 그걸 개발을 참여했던 이제 개발 인력들이 저희 회사에 이제 합류를 하면서 그걸 이제 원형으로 저희들이 이제 진화를 시키기 시작한 거죠. 그럼 휴보를 만들었던 그 로봇 기술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군요. 쓰레기통을 만드는 데 들어와 있는 거죠. 쓰레기통에. 그래서 쓰레기통에 뭐 로봇 기술이 좀 필요한가요, 그렇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컨베이어 벨트는 아까 뭐 얘기하셨는데, 네. 그건 너무 로봇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데. 네, 그러니까 네, 저희가 이제 겉에서 볼 때는 그냥 밴딩형 머신처럼 생겼는데요. 안에 이제 그런 것 그 어떤 오브젝트가 들어왔을 때, 물건이 들어왔을 때 그 물건을 선별하는 게 이제 인공지능의 그 딥러닝 기반의 그 인식 기술도 있고요. 이제 초음파 센서나 스케일러의 센서 값을 복합 연산하는 이제 저희 연산 알고리즘이 또 그 안에 탑재되어 있고요. 무게도 되나요? 무게도? 네, 무게 이제 지금은 반영하지 않았고요. 향후에는 이제 저희들이 시각 정보 처리로 구분되지 않는 것들을 구분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스케일러의 센서에 대한 이제 어떤 응용, 그 다음에 이제 초음파들은 그 재질을 분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어떤 물체를 딱 들었을 때 그 물체를 이제 눈으로 보고 인식하고 촉감으로 인식하고 무게로 인식하거든요. 그러니까 무게 스케일러, 사람의 촉감을 대신하는 초음파,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시각 정보를 대신하는 이제 카메라 센서 값을 복합 연산하도록 저희가 이제 특허는 내놨고요. 그렇게 된 것들에 대한 정보값을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이제 소프트웨어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제어하고 통제하고 움직이는 이제 하드웨어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저희 서버랑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사용자들의 실시간 데이터나 안에 쓰레기 정립, 그러니까 쌓이고 있는 그 여러 가지의 이제 현황들을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다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정도면 로봇이라고 저희 CTO는 얘기를 합니다. 네. 큰 무리 없다. 네. 자, 그렇지만 실수하는 100% 다 아까 100%일 수는 없잖아요. 정확도가 한 70% 정도라고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실은 이제 그 거의 오류는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오류는 없거든요. 사용자들이 어떤 커뮤니케이션에 그 문제가 있냐면 이제 그 누가 이제 갖고 왔어요. 갖고 왔는데 거기 이제 페트라고 써 있어요. 그럼 당신 이걸 넣으면 이제 10원이란 말이에요. 넣는데 기계는 아니라고 판단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람은 페트라는 걸 확인하고 넣었지만 기계는 자기가 학습을 했던 거에 의하면 이거는 아닌 것 같아라고 리젝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리젝되는 그 물체를 이제 넘기기 위해서 막 쑤셔 넣으세요. 그러면 이제 기계는 그걸 막으려고 하고. 왜냐하면 안에 있는 모여졌던 쓰레기들이 그 순환자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순도가 높을수록 상품성이 좋은 거니까 기계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보수적으로 뱉어내는 거죠. 네, 그런데 사람 그렇죠. 먹어보고 맛이 없으면 뱉어야 되는데 이제 사람은 그 구멍이 저쪽을 넘어가면 돈이 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기계를 좀 센서가 망가지거나 기계가 좀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는 들어오는 정형화된 것들은 거의 99% 문제가 없다. 문제를 없이 그렇겠네요. 그리고 팔로 생각해보면 차고 막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당신이 갖고 온 것들이 그렇죠. 거부되거나 이럴 때는 네. 이제 좀 공격성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품이 저희가 철제로 만들어져서 이제 그 정도의 무리 어떤 없도록, 타격으로는 아직은 잘 버티는데 그리고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투입부나 이런 거를 조금 바꾼다거나 그 뭐 유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개선 이제 하다 보면 그건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10,000번에 한 번 정도는 유리병을 받아서 안에서 이제 글라이더가 파쇄하거나 이런 경우는 있기는 해요. 네, 그런 경우가 전혀 없진 않아요. 예. 그거는 저는 제 느낌에도 이거는 AI로 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막 넣어라가 아니라 결국 기본적으로 이 일반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부분들을 거르고 거기에서 이제 좀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뭐 사용돼야 되는 부분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잠깐 네, 쉬었다가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